녹화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돈의 아침 편지를 그 첫 편부터 다 봤어요, 제가. 이분이 대통령 비서관을 끝내고 뇌를 맞아갖고 쓰러졌을 때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날이 2001년 8월 1일입니다. 지금 한 600만 명 됩니다. 600만 명. 그 사람이 읽든지 안 읽든지 이분은 날마다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이 빠졌지만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그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2001년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에요.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아침 편지는 날개를 합니다. 그 어떤 책에 두 줄, 세 줄을 그 고도님의 각주를 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조영탁의 행복 만들기입니다. 그 책은 경영학의 관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책을 먹어라. 힘들면. 그리고 책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편집 강의입니다. 그 지방 다닐 때 신문 쪼가리 옛날에는 제가 그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책부터 그 어떤 책이든지 제가 주워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해. 정신도 그와 같아. 좋은 책, 안 좋은 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호선 뱅글뱅글 도는 것이 그 회사가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내 정신을 못 차린 사람한테는 좋은 회사도 없고 안 좋은 회사도 없고 다 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내가 수준이 안 될 때는 일단 멈추고 모든 것을 정지해놓고 봐야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판단력도 없고 돈이 오링당했을 때는 먼저 목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2호선에 적당히 돌아다니면 돈이 되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돌아다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죠. 거기 돌아다닌 사람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돌아다니다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순서대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정신도 그와 같아. 이 책은 함석헌의 거꾸로 읽는 한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30년 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인류 3살짜리 아이처럼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AI가 다 삼키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인 힐턴 교수는 인류는 우리 자신보다 더 똑똑한 것을 상대해 본 적이 없다. 왜?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2만 배 똑똑한 것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지능적인 것이 덜 똑똑한 것에 의해 통제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겠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00배 똑똑하고 우리가 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인간은 인간이고 쓰레기라. 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에게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을 리드해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똑똑한 것이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 생각은 아까 고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에서 나오니까 나는 세 가지를 한다. 첫 번째, 악기를 못 다루니까 우리 몸이 악기든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바프, 몸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이 은혜롭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한국 코인 시장은 정말 미쳤다. 70세 할머니가 계좌 개설하는 투기꾼의 나라. 이렇게 헤랄드 경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억 5천에서 뭐 3억 가니, 5억 가니, 10억 가니 이런 이야기가 난무한다는 말은 한번 눌렸다 가겠다는 뜻입니다. 2025년 전 세계는 비트코인이 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도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데 비트코인 7개 코인을 어떻게 운용해서 관리할 것이냐. 비트코인을 왜 못 사느냐? 한 개씩 살라 그러니까 못 산다 그 말이야. 한 개씩 사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치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8자리까지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돈이 이렇게 그 화살표대로 흘러갑니다. 여기 한국이 없습니다. 중국, 인도, 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존재하고 그 혁신은 또 다른 이름 슌 패턴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혁신. 혁신은 뭐라고 하냐? 창조적 파괴라고 하고 모방을 통한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장점은 모방이다. 창조적 파괴란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재탄생하는 것이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이 기여하며 화장품이 기여하며 건강기능성 식품이 기여하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마케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슌페터는 왜 혁신을 말하는가? 우리가 인생은 한 걸음, 혁신은 반 걸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격을 깨는 것을 파격이라고 합니다. 양반은 격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깨지지 않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우리가 위정자들은 공자를 맹신합니다. 위정자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혁신을 꿈꿔야 됩니다. 왜? 격이 깨져야 되니까. 격을 깬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공자는 격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공군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제왕이 되라. 역성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맹자랑. 다시 말해서 가격을 깬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격을 깬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저는 그 어떤 건강 기능성 식품을 본 적이 없다가 올해 펩타이드 세 개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쌍디, 하나는 미래바이오의 옥수수 펩타이드 SOD, 하나는 세계 최고의 펩타이드를 어제 또 보게 됐어요. 이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이유가 만무하다. 그러면 나는 그 제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 제품이 우리 인간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할 필요 없이 자율주행이 10년 못 가서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당연히 옵니다. 왜? 지금 인공지능은 테슬라의 자동차를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 2위, 3위, 4위, 5위, 6위 합친 자동차 회사보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서 있는 말에는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 달리는 말에만 채찍질을 한다. 윗사람이 나를 혼내고 어떤 사람이 너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욕해도 그걸 욕으로 듣는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2호선에 뱅글뱅글 돌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왜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창업 실패 대학은 최초를 향한 도전에는 실패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창업 실패 대학이고 내 실패를 교훈 삼아 어떻게 가자 이것을 공부하는 클럽이 됐으면 좋겠고 2020 2025년 1월 6일 날 초청장에 의해서 그 세종 금남면 꼭두내길 49번지에서 그 커리큘럼을 그 세종에서 짜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리점들은 모여서 그 구체적으로 무박 무박 2일 그 창업 실패 대학을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관점에 따라 같은 것이 전혀 달리 보여질 수 있다. 이번 탄핵 국면이나 어제 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무안공항에서 제 고향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정치권에서 누구 책임이냐 이런 논쟁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관점에 따라 같은 것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멀리 볼수록 투자를 잘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창업 실패 대학 여기에서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연결만 잘하고 있으면 연결의 가치를 부여하기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고돈의 그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회사를 컴퍼니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를 한글로 바꾸면 밥벗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벌 것인지 그 다단계 방파는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줄 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 것인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공유하고 해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제품은 피지, 빵, 향뜸, 봇. 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1월 1일부터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